집으로 좀 가줄래? 경로 안내를 시작할게요. 얘 개.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트란입니다. EQC 너무너무 타보고 싶었던 차예요. EQC 죄송합니다. 미친 새끼. 자, 일단 전기차 하니까 일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속초TV를 통해서 검증한 이 EQC 400의 일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부터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이 차의 환경부 인증 고속 상온에서의 주행 가는 거리는 299km입니다. 자, 그런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환경부에서 인증하는 주행 가는 거리가 워낙에 개판이고 대중이 없고, 어떤 놈은 위로 50%, 어떤 놈은 아래로 30%가 틀리다 보니까 이거는 뭐 대충 눈 감고 이 차 주행 가는 거리는 몇입니다 라고 그냥 대충 찍어서 아무 숫자나 갈겨 써가지고 그냥 인증을 해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인증 숫자다 보니까 또 궁금했죠. 자, 이 EQC 400도 전기차다 보니까 일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저희가 또 테스트를 해봤죠. 속초를 갔다 왔습니다. 사실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갔던 차량인데 그 기대만큼의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EQC랑 같은 브랜드 벤츠에서 나온 다른 전기차 EQS450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인증보다 무려 160km를 더 가서 총 주행 가는 거리 630을 기록했단 말이죠. 근데 진짜 맨날 내가 테스트하고 내가 말하면서도 맨날 느끼는 거지만, 환경부 인증 주행 가는 거리는 진짜 그냥 정말 단 한 개, 정말 어떤 면으로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참고할 만한 포인트가 전혀 없다. 그리고 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들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욕을 하고 다닙니다. 야, 그 환경부가 가혹한 조건으로 최소한 이만큼은 간다라고 알려주면 좋은 거지. 너 왜 이렇게 환경부에 불만이 많아? 뭐 일단 또 멍청한 소리를 하는데, 환경부가 보수적인 수치를 정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차는 지네 인증보다 200km를 더 가고 어떤 차는 지네 인증보다 150km를 못 가니까, 대중이 없으니까 야, 이거는 대충 아무나 초딩이 와가지고 야, 300에서 500 사이야라고 하면은 그게 인증이냐? 적어도 비슷한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건 뭐 대중이 없으니까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아무튼 EQS가 그렇게 630km라는 어마어마한 주행 가는 거리를 실제 테스트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이 EQC도 사실은 조금 기대를 했습니다. 얘가 환경부 인증 주행 가는 거리가 299km, 과연 얼마나 갈까?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330을 인증을 받고서는 500을 넘게 가기도 했으니까 혹시 얘도 300km 인증이지만 뭐 한 400 중반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라고 굉장히 좀 기대를 하면서 테스트를 했는데, 아쉽게도 물론 환경부 인증 주행 가는 거리보다 더 많이 가긴 했지만 속초TV 고속, 항속, 상온에서의 주행 가는 거리를 이제 360km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전기차에게 전비가 가장 최악으로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에서 테스트를 한 거기 때문에, 물론 뭐 도심에서 주행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분명히 더 주행 가는 거리는 늘어나겠지만, 어쨌든 전기차를 한 번 타고 얼마나 한 번에 멀리까지 갈 수 있어, 중간에 충전 걱정 안 하고 어디까지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기준이 되는 수치에 있어서는 360이라는 좀 아쉬운 수치를 기록을 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과연 이게 뭐 그렇게 대단히 안 좋은 수치인가라는 거는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물론 뭐 타이칸 i4처럼 뭐 500km 이상 실주행하고, 그리고 뭐 iX50이나 EQS450 플러스처럼 600km 이상 실주행할 수 있다고 하면 너무나 좋긴 하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가혹한 조건에서 환경부 인증 299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갔네 360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차가 초창기에 출시됐을 때 엄청나게 많이 욕을 먹었던 그 주행 가는 거리와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는 요거는 우리가 좀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겠다. 요거 실내 주행하면 무조건 400 이상 타요. 그래서 물론 이 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안정적으로 한 번에 갈 수 있냐라고 하면은 그건 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얘랑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애들 중에 뭐 유별나게 주행 가는 거리가 이상하게 긴, 뭐 물론 가격도 더 비싼 iX50을 제외하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이 트론, 뭐 GV70 전기차 혹은 뭐 모델 Y까지도 원래 우리가 인증상으로 알고 있는 것만큼 그만큼의 격차가 벌어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모델 Y만 똑대해서 얘랑 다이렉트로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원래 모델 Y가 환경부 인증 고속 상온이 488이고 얘가 299니까 사실 이걸로만 보면은 거의 뭐 지금 200km가 차이가 나는 건데, 이야 장난해 막 그랬었는데, 막상 해보면 모델 Y는 환경부 인증보다 한참 안 나와서 430이 나오고, 얘는 한참 더 가서 360이 나와서 격차는
거리는 약 70km라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뭐 동급의 다른 비슷한 가격대의 경쟁 모델들과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뭐 GV70 일렉트리파이드랑 비교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네. 주행 가는 거리를 놓고 뭐 엄청 쓰레기다라고 말할 만한 포인트는 사실 없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한간에 인터넷에 이 차에 대해서 떠돌던 주행 가는 거리와 관련된 것들은 좀 바로 잡고요. 물론 뭐 쓰레기다라고 표현하는 것 중에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이유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개인 취향인 거고, 네. 그분들은 뭐 그냥 안 사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웃긴 게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메이드 인 젊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연식에 따라 다른 건지, 네, 독일 생산분도 있고 뭐 중국 생산분도 있고 뭐 그런 거 같습니다. 아무튼 자, 지금 뭐 동급 모델들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 이 차 가격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판매되고 있는 트림은 이제 스탠다드 트림만 판매가 되고 공식 가격이 9,500인데 약 한 1,000만원 정도 할인을 지금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 8,500. 자, 8,500이면 지금 법인차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G80 전기차, 그리고 GV70 전기차, 그리고 뭐 또 이트론부터 시작해서 요 8, 9천대에 살 수 있는 전기차들이 이제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델 3가 8,300이 됐더라, 롱레인지가. 그럼 경쟁 모델인가? 뭐 아무튼 그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승차감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얘가 생긴 게 좀 그래서 그렇지 벤츠는 벤츠다. 자, 제가 요급 전기 SUV,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전용 플랫폼이 아니라 내연기관 플랫폼을 튜닝해서 만든 전기차들에 대한 좀 선입견이 있습니다. 이 이트론 때문에 생겼는데, 그리고 여러분 이트론, 이트론 GT랑 이트론 SUV, 제가 지금 그냥 이트론이라고 얘기하는 그 SUV는 전혀 다른 차입니다. 네, 절대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 그 이트론 같은 경우에 그냥 거두절미하고 공차 중량이 2.6톤이 넘어갔었어요. 2.6톤. 자, 그런데 지금 얘 같은 경우도 배터리 사이즈가 뭐 작은 게 들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80kWh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또 공차 중량이 얼마야 이러고선 봤는데, 너무 다행히도 얘는 이트론보다 공차 중량이 딱 200kg가 더 가벼워요. 얘는 공차 중량이 2400이다. 그래서 이트론보다는 200kg, 성인 한 3명, 남자 건장한 성인 3명 정도는 빠진 몸무게를 가진 상태에서, 프론트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코일오버 쇼크가 들어가 있고 이제 뒤쪽에 에어스프링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i4 같은 경우에도 앞쪽에 그냥 코일오버 쇼크를 사용하고 뒤쪽에 에어스프링을 사용했었죠. 그리고 이트론 같은 경우에 이제 4바퀴 다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었고, 자, 이렇게 서로 각기 다른 조합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승차감이 어떠냐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는 한마디로 전반적인 조율이 너무너무 잘 된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 전반적으로 조율이 잘 된 느낌이 결과적으로 운전을 할 때 이 차 되게 운전하기 편안하다라는 느낌으로 종합적으로 다가오는데, 좀 구체적으로 뜯어봤을 때 승차감, 이런 코너에서도 롤도 굉장히 좀 부드럽게 억제가 되면서도 방지턱을 넘을 때 이 컴포트함 또한,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무게를 어떻게든 버텨내기 위해서 서스펜션이 움직일 수 있는 폭 자체를 너무 극단적으로 제한한 느낌이었고, 그거를 제한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차가 깊게 훅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들어가다 말고 확 걸리는 느낌이 나서 그게 너무 불편하다, 그게 너무 불쾌하다라고, 이건 진짜 공차 중량이 이렇게까지 늘어나는데 서스펜션 튜닝을 전혀 안 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막 드렸었는데, 얘는 일단 그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 고속에서 달릴 때 방금처럼 만나는 차가 위아래로 엇박자로 떴다 떨어졌다 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고,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얘가 EQC니까 벤츠 내연기관으로 따지면은 뭐 GLC의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 GLC의 승차감하고도 절대로 비교를 하면 안 되는 승차감이에요. 이거는 이게 항상 이 감성적인 영역에서의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다 보니까 저도 이게 답답한 부분이 많은데, 그래도 이 동일한 구간에서 차만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운전을 해봤을 때, 지금 이 고속에서 양쪽 바퀴가 위아래로 굉장히 크게 요동을 치는, 엇박자로 요동을 치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붕 떴다가 착지할 때 일단 충격도 충격이지만 착지를 하고 나서도 좀 이 좌우로 흔들리는 느낌을 좀 줬다라고 하면, 얘는 지금 굉장히 가볍게 이렇게 투두둑 치고 넘어가는 느낌이고, 그 투두둑 치고 넘어가는 느낌이 마냥 가볍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 벤츠 특유의 고속에서 그 묵직한 느낌 있잖아요. 굉장히 또 안정감을 주면서 묵직한 느낌을
함께 준다. 물론 뭐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트론 S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아래 55 쿼트로나 스포츠백 이런 애들이 EQC보다는 조금 더 스포츠성을 지향하는 전기 SUV로 초점을 맞추고 개발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요 급의 뭐 이트론이나 요 EQC나 요런 전기 SUV를 실생활에서 사용을 할 때는 스포츠 주행이 아니라 그냥 이제 안락하게 그냥 컴포트한 주행을 할 때가 더 많으니까 그냥 이런 일상 영역에서 이트론보다 훨씬 더 좀 고급진 느낌을 만들어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 느낌은 GV70 일렉트리파이드보다도 훨씬 나은 수준이에요. 훨씬. 사실 처음에 이 느낌이 너무 이상할 정도로 좋아서 여기 서비스 타이어, 네, 공기압을 혹시 너무 빼가지고 주신 거 아닌가? 뭐 제가 차주분들을 못 믿는 건 아니에요. 우리 시청자분들을 못 믿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고 혹시라도 공기압을 빼가지고 주신 거 아닌가라고 해가지고 봤는데 공기압도 아니에요. 냉간실을 기준으로 공기압 36, 37 PSI가 지금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뭐 공기압도 정상이고, 그리고 설령 이 차를 가지고 뭐 조금 쏜다고 하더라도 네, 나름 스티어링의 피드백도 굉장히 빨라요. 물론 막 130, 150까지 넘어간 상태에서 차를 막 미친듯이 흔들어 제끼면 이 무게 때문에 미친듯이 차가 힘들어하고 막 무서워지기는 하지만 그거는 뭐 이트론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네. 그리고 GV70 일렉트리파이드 같은 경우에는 네, 더 쥐약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사실 그 고속에서의 좀 안정감이 떨어진다라는 거를 지금 이 차와는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는 또 없을 것 같고, 전기차인데 회전 반경이 또 굉장히 짧고요. 이트론이나 GV70이 회전 반경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회전 반경이 걔들보다 되게 짧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운전하기 좀 편하더라고요. 가속력도 뭐 네, 당연히 부족할 게 없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를 타면 탈수록 네, 이제 브레이크 세팅에 굉장히 좀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전에 EQS 리뷰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벤츠 같은 경우에 이제 브레이크 페달 세팅을 어떻게 해놓냐, 페달이 눌리는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처음부터 한 3분의 1 구간은 밟았을 때 무조건 모터에 회상제동만 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특정 각도 이상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물리브레이크를 작동을 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브레이크 페달의 구간에 따라서 제동력을 어디서 끌어다 쓰느냐가 바뀌다 보니까 일단 브레이크 페달이 눌리는 이 레인지 자체도 되게 크고요. 그리고 처음에 밟았을 때는 회생속만 가지고 제동력을 만들다 보니까 약간 이게 브레이크가 좀 밀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네, 감의 차이인 거지 브레이크가 밀리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풀로 때리면 네, 엄청 빡 꽂혀요. 그래서 이 EQC가 궁금하다고 이제 소카로 좀 시승해보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던데, 잠깐 타면은 이렇게 브레이크가 밀린다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네, 이거 정작 브레이크가 밀리는 건 아니라는 거. 그냥 세팅이 이런 세팅인 거고, 그리고 그걸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얘네도 세팅이 이트론이나 타이칸처럼 실제 내연기관의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그 느낌, 그 묵직하게 쫙 조이면서 들어가는 그 발의 느낌을 정말 잘 구현을 해놔서 현대기아 전기차에서 느껴지는 그 초반에 진짜 막 담력 하나도 안 느껴지는 그 진짜 텅텅 비어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구간 있죠. 그래서 살짝만 이렇게 툭 밀어도 몸이 확 제껴질 정도로 너무너무 예민해서 미세 컨트롤 하기에 좀 불편한 그런 느낌은 또 전혀 없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세팅은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는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차주분께서 저한테 차를 빌려주시면서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많이 까주세요 하면서 초창기에 출시됐던 전기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서는 탔는데 오히려 이 전기차 본연의 상품성들에 있어서 주행 가는 거리나 아니면 전기차 때문에 이렇게 무거워진 상태에서의 승차감을 확보를 하면서도 이런 고속 안정감을 갖는 부분에 있어서나 브레이킹 시의 느낌에 있어서나 NVH가 잘 억제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나 오히려 전기차가 가져야 되는 이런 좀 본연의 상품성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부족한 부분이 안 보입니다. 그냥 너무 아쉬운 부분을 꼽으라면은 이제 실내 인테리어와 외부 디자인? 네,
근데 개인 취향이긴 하지만 저는 이 실내 인테리어는 좀 이거는 그래도 좀 더 잘해서 나오지 좀 너무 올드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앰비언트 라이트라도 좀 바꿔볼까? 앰비언트 라이트 빨간색으로 바꿔줘. 알겠어요. 색상을 바꿀게요. 딱히 앰비언트 라이트가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디자인 자체가 좀 그렇지 않나. 영상으로 보시기에는 여기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뭐 너무 구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생각보다 괜찮아요. 여기는 생각보다 괜찮은데 전 오히려 그냥 요 아래 얘네 있죠. 이게 오히려 지금 기존 벤츠 EQC나 이런 애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 레이아웃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쪽이랑 뭐 스티어링 휠 그리고 디스플레이 좀 작은 거 이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가속도 진짜 너무 괜찮은데. 그리고 뒷자리도 나쁘지 않아요. 뭐 공간감이야 사실 다 고만고만하거든요. 이트론이나 GV70이나 뭐 얘나 다 공간감은 다 고만고만한데 이 차가 앞자리에서의 승차감이 지금 너무나 좋고 편하니까 뒷자리 승차감 어떤 거 하고 뒷자리 좀 타고 다녔었거든요. 뒷자리도 승차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벤츠에서 지금 이 EQC 현행 모델을 언제까지 팔지는 잘 모르겠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현행 이트론 있죠. 이트론 5쿼트로랑 얘랑 지금 같은 가격이니까 너 둘 중에 뭐 살래 하면은 저는 무조건 EQC예요. 물론 뭐 이 실내 인테리어 컬러라도 뭐 좀 다른 게 없나 하는 좀 뭐 찾아봐야겠지만 그리고 외부 디자인 사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주분께서 AMG 팩으로 튜닝을 해 놓으신 거거든요. AMG 팩 튜닝 해 놓으니까 꽤 뭐 그나마 안 한 것보단 낫다. 아무튼 뭐 그렇고 GV70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G80이면 모르겠는데 전 GV70하고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EQC를 살 것 같아요. 그리고 벤츠가 원래 6급에서 시트가 이렇게 별로 편하지가 않거든요. 그냥 단순 비교로 GLC에 들어가 있는 시트 앉아보면 진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던데 이게 벤츠 이게 차냐 뭐 약간 그런 말이 나오는데 얘는 시트도 좀 편안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냥 몸과 마음이 그냥 다 편안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GV70하고 비교한다 하더라도 얘를 선택할 것 같고 모델 Y는 승차감이 이제 저 세상이니까 모델 Y야 뭐 오토파일럿을 꼭 필요로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반드시 SUV를 사야 한다라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저는 웬만하면 말리고 싶은 차기 때문에 뭐 모델 Y랑 비교했을 때는 또 그렇고 G80이랑 둘 중에 뭐 살래 그런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건 상황에 따라서 뭘 사도 괜찮지 않을까. G80보다 지금 주행 가는 거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딸리긴 하지만 분명히 G80보다도 지금 더 나은 승차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뒷자리에 사람도 넉넉하게 태울 수 있으니까 G80 같은 경우에는 뒷자리는 거의 이제 뭐 짐칸 아니면 애들만 타야 되는 차고 트렁크 공간도 좀 많이 손해를 보는 차죠. 그런데 일단 얘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쁘지 않은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주행보조 장치가 조금 아쉬운데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작동이 되기는 하는데 뭐 코딩을 하면은 얘보다 더 똑똑해진다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차주분께서.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뭐 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뭐 코딩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거나 그러면 될 것 같고 좀 뭐 생긴 거 빼면은 뭐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차다. iX50을 타면서 와 이 돈에 이거는 진짜 생긴 것만 아니면 이건 진짜 미친 차다. BMW가 진짜 약 빨고 만든 차다. 주행 가는 거리 630에다가 이 큰 돼지가 차 개 잘 나가고 안에 너무 편하고 약간 뭐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얘가 약간 iX50의 미니미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진짜 8천만 원대에 다 너무너무 좋은데 이거 생긴 것만 아니면은 참 생긴 게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얘는 iX50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아쉬운 게 이제 실내가 조금 너무 노티난다라는 그런 부분이 또 좀 있긴 하지만 아무튼 EQC 뭐 이런 차네요. 굉장히 좀 뜻밖의 최근에 벤츠에서 만드는 차들이 요즘 차들은 벤츠스럽지가 않아. 벤츠다운 그런 운전할 때 그 편안한 고급진 그런 느낌이 없어. 요즘 벤츠는 너무 진짜 돈만 밝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랜만에 되게 벤츠 같은 차를 타보는 것 같아요. 마치 S클래스 둘둘1을 처음 타봤을 때 쫙 깔리면서도 운전이 편안하면서도 느껴지는 고급감, 묵직함, 그 느낌을 오랜만에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그렇다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타보세요. 안녕.